중국이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과 대만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 회담의 결과가 얼어붙은 한중 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이후 중국 외교 당국의 연이은 거친 외교적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필요 이상 과도한 반응 보였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중국은 왜 대만 문제만 거론을 하면 이렇게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중국은 대만 문제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한 내정 문제라는 거죠.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나 다른 상황에서 이게 언급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신들이 이렇게 내정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문제가 자꾸 국제화되고 있는 데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이 국제화가 자꾸 된다는 것은 많은 국가들이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 특히 양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운신의 폭이 조금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 대만 해협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 더 좀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금 앞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 이상 미국의 편에 서서 가지 마라라는 이제 일종의 우회적 메시지를 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대만이 내년 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대선 문제에 소위 그 민진당이냐 국민당이냐 독립 성향이냐 아니면 중국과 잘 지내는 사람이 될 거냐 이제 이런 걸 둘러싸고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내정 문제로 간주하고 움직이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내는 거죠. 네, 미중 간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비 증강이 이어지면서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만에 합병할 우려도 커지고 있거든요. 중국이 대만의 독립선언이 없는 경우에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화 정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 이후에 좀 중국의 대만 전략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 달라졌다기보다도 그 중국의 대만 정책은 몇 가지 경우에서 1949년 이후에 쭉 계속해서 무력 사용 범위를 규정한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는 경우 그리고 독립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국호를 바꾼다거나 뭐 우리는 대만공화국이다. 이것도 독립에 준하는 행위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만 문제, 대만 이슈에 외세가 개입하는 경우 여기서 개입하는 외세가 바로 미국이죠. 그리고 그 전에 또 하나 내세웠던 것은 대만이 무조건적으로 통일 협상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무력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작년에 펠로시의 대만 방문, 그다음에 이번에 차이잉원과 미국 메카시 하원 의장 간의 소위 어떤 협력, 논의 이런 것들은 중국의 범주에서 보면 전부 외세가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는 절대 외세 개입이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작년에 그 10월에 20차 공산당 대표대회에서 처음으로 대만 무력 통일에 관한 얘기를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공산당 당의 강령에 처음으로 집어넣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서방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 걱정을 하니까 우리가 무력을 사용한다고 하는 범위는 대만의 독립주의자들에 대한 거다. 일반 사람들은 그거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약간 양면적인 또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력 사용을 해서 대만을 침공할 거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을 무력을 사용해서 공격했을 때 한 번에 점령할 자신이 있거나 또는 대만의 배후라고 할 수 있는 대만 관계법이라든지 타이베이 관계법 이런 걸 통해서 대만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과의 충돌을 예상을 한다면 이게 섣불리 무력 사용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대만에게 약간은 과장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군부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게 꼭 벌어진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약간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대만을 중국이 무력으로 공격했을 때 국제사회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러시아하고는 또 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와는 별개로 무력 사용 문제와는 별개로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내정 문제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대만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큰 틀에서는 그 범위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정책이 변했다 이게 아니고 기존의 그런 것들을 끌고 나간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시진핑 3기의 중국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경쟁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좀 보폭을 좁히는 일환으로서 또 이런 전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대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좀 어때야 됩니까? 네, 뭐 대만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주의적 원칙을 견지해야죠. 국제주의적 원칙이라는 것은 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 현상 유지고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원래 어느 일방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건데 여기에 힘이나 무력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니까 국력에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양안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힘이 훨씬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력이나 힘을 쓸 국가는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 이거는 중국을 겨냥하는 거구나라고 중국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다만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해상 수송로고 원유의 80%가 거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통상국가인데 수출입 물동량의 약 45%가 남중국해 대만 해협을 통해서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국제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수송로 보호, 그다음에 평화와 타협에 의한 해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쭉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만을 도와주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 국무부는 한국과 대만 문제를 계속 조율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수위까지 논의가 될 거라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사실 우리가 또 이 바이든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반도체 과학법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일정 부분 타격을 받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점증하는 북핵위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확장 억지도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범위죠. 사실은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는 사실 주 의제는 아닙니다. 네. 다만 미중 갈등 사이에서 미국은 국제주의적 자유주의, 그다음에 민주화 가치 동맹 이런 차원에서 이 중국의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미국과 보조를 맞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도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끌고 가겠다. 그것도 미국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중 경제 관계라는 게 있고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도 미국에 분명히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서 국제주의적 가치에 따른 대만 문제 처리 이런 것들을 한미동맹에서 좀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대만 해협의 문제가 처음으로 들어간 게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회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이게 새로 나온 거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다만 대한민국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외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국제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한다라는 그런 견지를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중국한테도 할 말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이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강화 말이죠. 만약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 확장 억제 강화 고도화에 더 나아가서 합의를 한다면
이게 앞으로 또 중국의 더 큰 반발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거꾸로 한번 더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한미동맹의 강화라든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의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북핵 위협의 고도화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북핵 위협의 고도화가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차원이 된다면 그런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고 일부 지금 중국의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될 수 있겠냐.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북핵 위협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이 현격한 비대칭 전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한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일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죠. 중국에게. 그렇다면 중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 핵에 대한 관리 이런 거를 한중 간에도 얘기하고 또 미중 간에도 얘기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한국의 공간이 훨씬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저 문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을 갖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억지력은 북한 핵의 고도화에 따라서 전략자산의 전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될 거니까 그거는 뭐 중국 탓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중국과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피해왔던 북핵 문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계기가 오히려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만 발언 이후에 얼어붙은 한중 관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네,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한국을 멀리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한국을 멀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미의 밀착을 강화시키는 거고 그렇다면 미국이 뒤에 있는 미일 동맹이라든지 한미 동맹의 강화 때문에 한미일 삼각협력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중국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4월 12일에 이 광저우에 있는 LG 디스플레이를 방문을 했어요. 그것에 뭐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국과의 경제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좀 실용적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선택적이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되는 건 되는 이런 좀 그 선택적 접근을 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한중 관계를 이번에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는 좀 공고히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는 또 우호적인 관계를 지낼 수 있도록 네. 그 해법이 결국 뭡니까? 그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 쉬운데 네. 그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됩니다. 일본과 중국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경제 교류나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에게 얘기했던 양안 관계도 그렇게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 교역량, 교류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양국이 좀 실용적이 돼야겠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어떤 대책이나 정책이 나오면 그게 전부 한미 동맹의 일환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벗어나서 한중 양자 간에 풀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접근하고 사안별로 처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이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픈 것도 있고 어려운 게 있겠습니다마는 양자 간에 이러한 부분은 금방 해결되지 않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놓고 가면서 현실적으로 실질적 관계가 강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극대화하자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중국도 한국이 내세우는 정책이나 이런 거가 한미 동맹의 마치 하수의 개념으로 하수인의 개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모든 문제가 이 한미 관계의 부속물처럼 한국의 정책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면 돌파구가 마련되기 어렵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실용적인
접근, 그게 이제 우리의 외교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